금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은 1980년대의 그 상승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한 30배? 오늘은 3% 올렸지만 1년 기준으로는 0%. 예, 뭐 은이 길면 1년 반까지도 횡보하는 기간도 있어서 뭐 괜찮습니다. 네.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? 네, 저는 오히려 한 1년 반 정도, 지금부터 1년 반 정도 횡보해 준다고 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얘한테 이 은이 갖고 있는 잠재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1000%라고 치죠. 근데 매년 100%씩, 뭐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매년 뭐 50%씩 100%씩 이렇게 꾸준히 오르면 저는 돈을 이제 넣을 때마다 계속 더 비싼 가격에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똑같이 1년 전과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실버바를 사는데 실버바의 수량 자체가 더 적어지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매도할 때 그 수익 자체가 되게 적어져요. 저희가 뭐 딱 저점에서 한 방에 빵 넣고 그 다음에 아예 수입이 없어서 뭐 그 다음에 은투자를 안 한다면 뭐 이런 건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면서 횡보하는 게 막 괴롭고 오히려 그게 비효율로 느껴질 수 있겠으나 뭐 계속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근로를 하시고 월급을 받으시고 이렇게 꾸준한 수입이 있어서, 그러니까 꾸준한 수입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의 그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어떤 자산을 사더라도 꾸준히 돈을 적립식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횡보장이 있는 게 훨씬 더 큰, 진짜 정말 장기로 끌고 가면 훨씬 더 이점이거든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립식 투자할 때 한 1, 2년 동안 횡보하는 그런, 횡보하고 튈 때 진짜 강하게 스파이크가 치는 자산을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.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냥 그런 투자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저는 시나리오가 정말 많았어요. 그런 시나리오를 짤 때 제가 뭐 영상으로도 올린 바가 있지만 그 경기 순환주에 해당하는 그런 주식을 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이거는 경기가 순환함에 따라 무조건 계속 뭐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크게 스파이크가 뛰는 그런 섹터라던가 주식들이 있어요. 그런 주식을 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기간에서 횡보하고 어떤 특정 시점에 강하게 스파이크가 오는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아니고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자산을 살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, 네, 그래서 오히려 횡보를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금값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살짝 힌트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는 제가 뭐 진작에 그 영상으로 또 만든 것도 있고, 사실 뭐 제가 그 금값 막 은값 예측하고 뭐 몇 프로까지 오를 거다, 몇 배까지 오를 거다 막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거든요. 예, 그걸 가격을 예측해 놓고 그 가격이 오면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매도 시그널을 정확히 정해 놨거든요. 이 지표가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매도를 한다. 그런 투자 시나리오를 정확히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뭐 금이 20배가 오르든 뭐 100배가 오르든 아니면 뭐 10배가 오르든 뭐 그냥 그 타이밍에 파는 거라서 뭐 애초에 예측을 하지는 않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승장에서는 얼마 정도의 상승폭을 가질까에 대해서 그냥 한번 내 식대로, 그냥 나의 뇌피셜로, 나의 촉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, 저는 뭐 금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은 1980년대의 그 상승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한 30배? 저점부터 약 30배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, 보통 그 정도까지 오르면 금은 뭐 적게는 한 20배에서 많게는 뭐 25배까지도 오르니까, 이게 금과 은이 그렇게 상승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럼 금도 한 20배 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뭐 누군가는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,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. 예, 뭐 그때 뭐 은의 산업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거나, 막 금의 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거나, 아니면 뭐 공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 6배, 은은 11배가 올랐단 말이에요. 근데 1970년부터 1980년대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서 이제 미래를 되게 바라볼 때 수요의 측면으로 보나 공급의 측면으로 보나, 저는
이 두 가지 다 상승 모멘텀이 엄청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수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아니면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거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오면은 모든 제품들이 다 첨단 제품으로 바뀌게 될 텐데, 뭐 인공지능, 5G, 뭐 자율주행 이런 모든 것들이 더욱더 상용화되면 될수록 은의 수요는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일단 수요가 기존의 공급은 비슷한데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은값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뭐 반대로 또 이제 공급의 측면,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말고 그린 뉴딜로 간다고 생각을 해도 그린 뉴딜에서도 뭐 태양광이라던가, 그 다음에 뭐 이건 그린 뉴딜 아니고 아까 4차 산업혁명이랑은 좀 맞닿아야 되나? 뭐 우주산업, 요즘에 우주산업도 많이 되죠.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던가, 그 다음에 그린 뉴딜에서는 뭐 전기차, 뭐 태양열,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은의 사용량이 정말 미친 듯이 사용되게 될 텐데, 그러면 수요가 정말 많이 폭발할 수밖에 없고, 그 앞으로는 진짜 뭐 그린 뉴딜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뭐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저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. 그래서 수요의 측면에서도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있고, 공급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딱 꼭 기후로 막 규제를 가하게 되고 어떤 상한선을 정하게 되고, 그래서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징벌적 세금이니 막 이런 거를 때리게 되는데, 그러면은 금광주와 은광주들이 어떻게 버티냐는 거죠. 그런 기업들이 진짜 막 허덕이는 기업들, 아니면 조금 그냥 적자는 안 보는 정도의 그런 기업들 다 적자로 돌아서게 될 거고, 막 파산하게 될 거고, 그러면 금의 채굴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, 뭐 인플레이션, 만약에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한다고 친다면 인플레이션 뭐 발생해서 인건비 오르고 하면은 이 마진이 안 맞는데 채굴을 할까요? 금과 은 채굴을. 네. 그렇게 된다면 금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미래에는,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.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다면 이 두 가지 다 가격 상승을 정말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다 갖추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11년에 그 정도의 상승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은은 못해도, 저는 이제 최소 항상 뭐 은은 최소 10배 이상은 오를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, 사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진짜 30배, 은은 못해도 30배는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촉이 듭니다. 근데 이 뇌피셜이에요. 여러분 이거 막 믿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. 어차피 저도 뭐 그렇다고 은 30배 오르면 팔아야지 막 이런 관점으로 막 매도를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, 저는 은이 500배 올라도 안 팔 수도 있어요. 아직 그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. 진짜로 수요 공급, ESG, 탄소세,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, 이런 게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, 그러니까 이게 금가격과 은가격의 슈퍼 사이클의 어떤 본질이다, 이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만 생각을 하고, 뭐 앞으로 ESG, 뭐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, 앞으로 그린 뉴딜, 은의 사용량 늘어날 거야, 뭐 그러니까 은 사놔야 돼,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많이 난해한데, 그래서 제가 무료 강의를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, 금과 은 가격의 그 추세가 결정되는 건 따로 그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. 그 요소가, 제가 이제 이걸 실질금리랑 생산량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서 시그널이 발생하면 무조건 장기 추세가 이제 10년의 그 강세장이 시작이 되거든요. 근데 이 10년의 강세장 동안 몇 배가 오를 것이냐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런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예요. 뭐 ESG라던가 뭐 그런 뭐 그린 뉴딜이라던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로 작용을 해서 이 강세장에서 몇 배까지 오를 거냐를 아마 결정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, 그래서 뭐 똑같이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 1970년부터 1980년, 그리고 2000년부터 2011년, 그리고 뭐 더 전으로 가면 1933년부터 1947년, 이때 다 똑같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 강세장이 똑같이 10년간 뭐 지속이 됐는데, 왜 상승률이 다른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전 그 시기에 각각 그 상승 모멘텀이 얼마나 있었는가에 따라 그 상승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,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